여러분, 개수일간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사주는요, 갑오, 정축, 계유, 을묘, 남자분입니다. 대운이 특별히 무슨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사주만 썼습니다. 네, 남자분이고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춘절로 감명을 하겠습니다. 예, 춘절에 이제 수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춘절에는 신금이 개수를 생하고, 예,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간목을 이렇게 키우는, 예, 개수가 졸졸졸 수를 생해서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데 기토나 축토가 있어야 간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드러난 병화는 없지만, 예, 운이 또 계속 따뜻한 계절로 가고 무인 기묘 이렇게 가니까 춘절 기제가 성립을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의 수화가 성립이 되면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육적인 일, 예, 교육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이제 선생이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절에 이제 기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렇게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도필이라고 합니다. 도필이라고 해서 나무를 키울 때 이제 잘 쓰기 위해서, 예,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절지를 작업을 하는 것을, 절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절에 이렇게 수화가 잘 갖추고 나무를 간목을 잘 키우면 교육에 종사를 하는데 이제 을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이 왕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목이 너무 왕해서 목다 해서 수가 마른다, 수 갈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을목은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목다 해서 을목 때문에 목다하여 수 갈이 된다. 수가 말라서 목을 오랫동안 키우지 못합니다. 이 말은 목다해서 수가 말라붙는다 라는 말은 목을 오래 키우지 못하는 것은 공부를 깊이 길게 이렇게 교육에 종사할 만큼 학자가 될 만큼 목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다가 이제 여기에 정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춘절에 을목 정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간을 하면 아주 일찍 사회생활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찍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 것이죠. 아직 다 크지 않았는데, 아직 대학 공부까지 다 하지 않았는데 돈 벌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타고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 많이 기울어서 집안이 망했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고를 나왔어요. 상고를 나와서 상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중에서 국가은행이 이제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런 데 이제 외환은행에 가서 그때부터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을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린 것이죠. 형, 동생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분의 생각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을목과 정화가 있고 그리고 물이 모자라서 나무를 오랫동안 키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길로 가지 못하였다. 이거를 이제 을목정화가 일찍 사회생활을 하러 나갔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격국을 보겠습니다. 격을 볼게요. 격은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으니 편관격입니다. 네, 편관격인데요. 편관은 먼저 근이 있어서, 일간에 근이 있어서 편관의 그 혹독한 고통을 견디어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개수가 축중에 근이 있고 이렇게 유축이 이제 금생수를 할 수 있지만 편관의 고통을 견디어낼 만큼의 근은 제대로 된 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근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편관의 고통을 이기고 식신을 생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고 학문을 연마해서 근면성실함으로 자기의 실력과 자격을 준비하는 그런 식신을 준비해야
없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이 없으니 식신을 생여서 편관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제사를 해서 식신제사를 해서 살생필설직의 자격증이나 면허나 특허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편관격이 첫 번째 근을 보는데 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신이 식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식신이 있습니다. 이 식신은 근이 없는 식신은 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냐? 아주 큰 흉을, 편관이라는 혹독한 흉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흉을 겪지 않을 복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이 근왕에서 식신 제사를 못했지만 지금까지 부모님, 형제 보살피고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40년, 30몇 년을 하셨겠죠. 군대 갔다 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퇴직해서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금을 누리는 분들은 연금을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체 편관을 만나서 신체가 잘못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흉은 없었다는 거죠. 상신, 식신이라는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목 이렇게 상관이 또 왕하죠. 그러면 이 상관이 또 왕하니까 또 식신을 대신해서 편관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관이 왕한 것은 뭐냐면 이 식신을 대신해서 능력과 임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편관과 이렇게 상관이 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영업, 타협 또는 협상력 이런 거를 통해서 편관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관합살, 상관가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목이 이렇게 합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 편관, 합살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식신은 큰 흉을 겪지 않는 상신이고 복이다. 그러면 또 상관은 식신보다 상관이 왕하니까 이 상관이 또한 편관에 대응하여 영업력이나 타협, 협상력을 발휘해서 편관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럼 이분의 직업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직업을 영업이나 타협이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편관을 상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관격은 인성을 봅니다. 그래서 용신이 인성인데요. 이분은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 있죠. 그래서 편인으로 살인상생을 하고 그리고 재성이 뚜렷하니 재생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행으로도 직업적인 직업적인 실력이 있고 또 육신으로도 편인의 살인상생과 재생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편인으로 살인상생한다는 것은 조사나 감시, 감찰을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심사하거나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 범법자 또는 횡령하는 사람, 국가에 탈세하는 사람 또는 이제 은행법에 근거해서 나쁜 은행의 전체적인 거에 좀먹는 사람 또는 나라를 좀먹는 사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업무가 편인의 살인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은행도 공기업에 있었고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퇴직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심사 분석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무가 살인상생이고 심사 분석 이런 범법자, 횡령자 이런 것들을 색출해내는 것이 편인의 살인상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살이 있으면 재생살이 이제 부하도 많고 자기의 그 다스리는 영역도 점점 늘어나고 그 지위도 높아지는데 이분은 이제 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고 아주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하였지만 이분이 이제 지점장으로 퇴직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은행 안에서도 높은 CEO를 하거나 본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근양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점장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궁동보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간의 성격, 일간의 자질을 한번 볼게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면 궁동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요. 병화와 무토가 용입니다.
이렇게 용인데요. 이제 병화는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병화가 조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우여서 덕입니다. 복이고요. 병화는 조우를 하고 그 병화 자체가 이사주로는 또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살을 통해서 개수가 이제 식신제살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식신제살은 이 을목이 토를 상극하도록 을목이 축토를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주가 병화는 없지만 순행하니까 봄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히 축토 이 평관을 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이 없는 제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식신제살에서 무슨 살생필설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육신으로 평관을 제살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흉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무토는 당연히 임수가 왕할 때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하는 건데, 이렇게 사주에 임수가 없을 때는 무토가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없는데 무토가 있으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 사주는 무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병화도 없지만 병화는 순행하였으니까 조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무토는 필요하지 않다. 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주의 문제점은 축월에 정화가 이렇게 왕성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을 받으니 또 정화가 왕성하면 이 축중의 개수가 녹아버립니다. 축의 개수가 녹아 흐르다예요.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합니다. 겨울은 금생수로 꼭꼭 얼어서 금한 순행되어야 하거든요. 금한 순행해야 꽁꽁 얼어있는 것이 나중에 봄을 만났을 때 조금씩 줄줄줄줄 흐르는데, 이 축중의 개수가 정화 때문에 정화가 너무 왕하니까 막 녹아서 흘러요. 그 축월이 이제 이렇게 충분한 금생수 한 기로 냉동을 해야 이제 종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후대에 이렇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생수가 없으니까 정화가 왕성하니까 축토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니 자식에게 물려줄 금한 순행의 그 종자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보관해 놓은 종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분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간목, 정화, 오화가 왕해서 축중에 이렇게 보관해야 할 그 금이라는 아주 그 핵심적인 종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다 흘러내려가 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이분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개인 소유의 집도 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연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본인은 잘 사시는데 이게 흘러내려서 후대에 물려줄 그런 유산을 가져야 되는 사주거든요. 네,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화가 이렇게 왕하지만 이제 초년 운에는 무인, 기묘 이렇게 해서 무기토를 만나서 화를 제해서 목을 이제 키웠는데, 현재는 이렇게 녹아버려서 종자가 없다. 물려줄 종자가 없다. 자식에게 물려줄 보관해 놓은 유산이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에 이렇게 춘절이잖아요. 춘절에 이렇게 정화하고 개수가 이제 도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금이 있으면은 의학으로 갑니다. 의사를 해요. 경금이 없으면 되게 산업 분야의 설계나 뭐 디자인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분은 여기 이 오화가 있어서 금융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사주가 이제 여기 이 정화 가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되게 유일하게 다 음인데 이제 여기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화를 제외한 그 지지가 다 음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축이 자축이나 이렇게 배열을 이끌지 못하면 오화가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인 오화를 따라서 오미 배열해서 4차 산업 배열로 가게 되면 이 오미가 예, 자금이나 외환이나 금융이나 이런 분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오화가 있으면 금융업, 은행 이런 쪽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이해 보았습니다. 개수 추월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